날씨가 엄청 덥다가 또 좀 시원하게 비가 내리기는 하는데 아직 여름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참 길기는 한데 Z세대들도 여름에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즐길거리들 또 태풍 이후에 또 많이 찾게 되죠.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축제를 즐기는지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Z세대들은 어떤 페스티벌을 많이 가요? 이 Z세대들한테는 여름이 이제 한편으로는 페스티벌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 인기가 사실 날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인천의 유명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한 15만 명 정도가 행사 기간 내내 관람할 정도로 인기였고요. 또 K 콘텐츠 중심으로 한 부산의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나 대구의 치맥 페스티벌도 역대 최고 관람객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영향력이 커진 이유가 아무래도 이 감염병 영향 때문인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가 이 페스티벌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좀 응축하는 시간이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요걸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엔데믹 이후에 참여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이나 뭐 소위 말하는 라이브 중계로 축제를 운영하는 주최사도 있기는 했는데 네네. 사실은 어떤 현장의 실제 감동을 전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현장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간다. 네. 근데 지자체에서도 축제 정말 많이 운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지역 축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어때요? 이 지역 축제가 기성세대들이 주로 많이 가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의 금천구청에서 주최한 마라톤 하면 수육을 주는 수육 마라톤 행사 같은 경우가 수육도 먹고 마라톤도 하고.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것처럼 어떤 지역 축제들은 오히려 Z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실제 이 문체부와 이 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지역 축제 방문객이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역 축제가 앞서 말한 락 페스티벌처럼 힙하거나 뭐 트렌디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렇게 좀 성근 기획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재밌다라고 하는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령 원주의 고구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껍질 길게 깎기라든지 연천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옮기기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인도로 옮겨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 현대 사회가 머릿속이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비울 수 있는 그냥 재미있다. 그래서 웃음과 흥미가 난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고요. 또 원주 만두 축제 같은 경우는 SNS에서 Z세대들 사이에서 그 실시간 트렌드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해 첫 개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만 명 정도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원주랑 만두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축제가 개최된 이 원주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지역민들에겐 이미 만두로 유명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원조받은 그 밀가루로 만두를 만들면서 시작됐는데 인간미도 있고 또 만두도 일단 맛있고 그래서 굉장히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아, 배고파라. 네. 원주 만두 축제 그리고 수육 마라톤. 재미난 거 많네요. 네. 근데 그런 축제 현장에는 여러 부스 만들어 놓잖아요. 전시장 그렇죠. 같은 걸 네네. 놓기도 하고 네. 이벤트 공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페스티벌에 음악만 즐기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소위 말하는 여러 라인업의 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런 부스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체험 행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굿즈 같은 것들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요것만 잘 챙겨도 표값 뽑는다, 티켓값 뽑는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을 정도로 이벤트 부스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 실제로 좀 이런 것들의 효과를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 좀 축제와 관련성이 있는 제품이고 브랜드력이 좀 좋으면 이 방문한 뒤에 Z세대들이 좀 찐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야외 락 페스티벌을 갔는데 이 선크림의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 샘플로 받은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 선크림의 팬이 되는 형태를 좀 띠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렇죠. 제품일 때 네네. 딱 시너지가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축제 현장에서 저마다 막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은 당연하고 자기 브랜드를 막 홍보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거부감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거부감 없이 Z세대들한테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축제 참여하려는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평범한 외관 이런 걸로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우선은 좀 예쁘게 디자인 곳이라면 이제 인증 사진을 찍게 되니까 SNS에서 뭔가 와글와글 하게 되는 유명세를 좀 탈 수 있고
한 필기구 업체는 이게 색깔로 이제 선명한 핑크색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눈길을 끈 다음에 차별화를 좀 포인트를 주기도 했었고요. 핑크색 부스요? 네, 완전히 모든 부스가 핑크색으로 이루어져서 눈길을 끌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제품 연관성을 좀 극대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꽃을 주재료로 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아예 꽃집처럼 부스를 꾸미기도 하고요. 또 사각형 젤리가 들어있는 음료는 아예 그 젤리를 온 외관에 붙여서 꾸민다는 식으로 이렇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자로 만든 집처럼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경에다가 젤리를 붙여서 네, 젤리로 맞습니다. 만든 부스.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공유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꾸민다는 네. 거잖아요. 체험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체험하러 축제들 많이 가니까 네. 이색 체험들도 많잖아요. 이색 체험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한 친구는 그 부산의 록 페스티벌을 갔는데 놀랍게도 한의사회에서 부스를 차려가지고 침을 맞고 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잠시만요. 네. 락 페스티벌에 네. 한의사 부스가 있어요. 네, 이제 워낙 또 육체를 많이 쓰고 막 뛰고 막 찍고 빠고 하는 약간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침을 맞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꼭 이런 이색 사례가 아니어도 이 내가 축제 무대에 등장한 것처럼 쇼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한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어떤 커피 그 취향을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그 배움 팝업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었고 또 Z세대는 별걸 다 꾸민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아무래도 페스티벌에 텀블러나 이런 걸 들고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텀블러 꾸미기라든지 나만의 팔찌 만들기라든지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게 해주는 공간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하, 네.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이것도 역시 인증해서 공유하고 그렇죠. 한 번 더 홍보되고 이것도 역시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포인트가 또 거기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해외에서도 Z세대들이 뭐 일본은 서머소닉, 미국은 코첼라 이런 대규모 공연들 보러 가서 또 즐기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하면 될지 참고할 만한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그 해외 유명 페스티벌도 브랜드 홍보는 좀 예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락 페스티벌이죠. 그 굉장히 유명한 서머소닉 같은 경우에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 락스타 느낌으로 축제 느낌으로 머리를 묶어주거나 그 헤어를 스타일링 해주는 형태로 부스를 좀 운영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인 코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또 참여를 해서 가수의 앨범에 내 사진을 합성해서 체험 공간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치 내가 그 가수의 앨범 자켓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는 합성 기술을 선보여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SNS에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굿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자신들의 어떤 카메라 성능이랑 합성 기술을 이제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선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더불어서 그 외에도 한 그 금융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종이처럼 그 카드처럼 얇은 그 초소형 카메라를 제공을 해서 그런 락 페스티벌의 추억을 좀 남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음악 축제가 아니라 뭔가 최첨단 기술까지 같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체험의 강도 이런 거 막 올리려고 하는 굉장히 네 그런 체험의 어떤 재미나 흥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런 거 국내외를 막론하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경험들 네. 그걸 바탕으로. 네. 근데 사실 이게 지역 축제가 물론 이제 공짜인 것도 있습니다만 네. 특히 막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네. 음악 축제 이런 데는 입장료 자체가 비싸요. 네. 티켓을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습니다만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이른바 티켓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얼마 전에 배우 최민식 씨가 영화값도 굉장히 좀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 축제도 비슷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한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1일권이 10만 원까지 오르면서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그 팬들의 불만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16년 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팬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티켓 가격도 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물가 상승률 이상의 티켓 가격 인상이 되고 있어서 팬들의 좀 푸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게 가보시면 효과만 비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행사장 내에 음식 가격까지도 굉장히 그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했을 때 굉장히 큰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젊은 팬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티켓 값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그 관람객들이 티켓 분철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예를 들면 3일권을 사서 1일권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자기는 하루만 쓰고 나머지는 양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대부분의 페스티벌 주최 측에서 이런 방식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양도를 받거나 이런 걸 판매한다라고 할 때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흘짜리 축제 네. 표인데 그 중에 하루만 쓰고 패키지 나머지는 티켓이 싸니까. 양도하고. 네. 근데 이게 기명식 실명이 그렇죠. 필요할 네. 수도 있는 거고. 그 맞습니다. 앱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괜히 중고마켓에서 샀다가 낭패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잘 살펴보세요.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행사장 안에서는 음식 가격 비싸가지고 네. 괜히 이제 축제는 잘 만들어놨는데 네. 음식 부대 비용 때문에 또 반감 사기도 하고 맞습니다. 소탐 대실해서는 네. 안 되겠네요. 박철수님이 금천구청 직원인데요. 이제 육아 시간 사용으로 조금 늦게 출근하면서 저희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근데 금천구청 얘기 나오니까 반갑다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까 그 수육 네, 마라톤, 수육 마라톤. 네. 수육 러닝. 아, 그 수육 좀 안 남았을까? 예산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라는 맞습니다. 평가도 받고 있는 거고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